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오스트리아는 모차르트, 슈베르트 등 거장을 배출한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으로 우리에게 친숙하죠. 또 국토의 60% 이상이 산악지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알프스 하면 스위스가 떠오르는데요. 전체 알프스 면적 가운데 약 28%가 오스트리아에 속해 있고 스위스는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이런 지형적인 특성 덕분에 오스트리아는 스키, 하이킹, 호수여행 등 즐길 거리가 풍부해서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시 후 글로벌 초대석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자리 잡은 나라 오스트리아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격퇴하겠다면서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를 공습했습니다. 미국과 중동 국가들까지 나서서 이번 공습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요.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9월 10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반에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미국 이민당국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 직원들의 석방 절차가 시작돼서 대형 버스로 공항까지 호송이 시작되는데요. 인천공항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6시 반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의 위법성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이르면 연내에 나올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대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이 이들 관세를 위헌 판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일정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으로 9일 하마스의 고위급 인사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카타르 수도 도하의 하마스 주거지를 공습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카타르가 휴전 중재국이었던 만큼 이번 공습으로 휴전 협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공습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각 10일 오후 3시에 알제리와 파키스탄 등의 소집 요청에 따라 긴급회의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긴급회의는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으로서 9월 한 달간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가 주재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세바스티엥 르코르니 국방부 장관을 새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프랑스와 바이루 정부가 전날 의회의 불신임으로 사퇴한 지 하루 만인데요. 르코르니 신임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2022년 재임에 성공한 이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돼 3년 넘게 직을 유지해 왔습니다. 프랑스 야당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또다시 측근을 총리로 임명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는 기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이란에서 재개돼야 하는 필수적인 사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합의는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에 따라 해제된 제재를 서명 당사 국가들이 복원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발표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고요. 앞서서 첫 번째 소식이 잘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미국 조지아주 수용시설에 구금된 우리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30분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포함해서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죠. 예, 집으로. 네. 이 내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돼 있었던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요. 미국 현지 시각으로 10일 새벽 4시에서 5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대여섯 시에 석방이 돼서 이제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분들이 포크스턴의 이민세관 단속국 ICE 구금 시설에 있거든요. 석방되면 버스를 타고 귀국편 전세기가 마련된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성 직원 약 10명이 구금되어 있는 또 다른 곳이죠. 스튜어트 센터에서도 똑같은 시간에 석방과 이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네. 이 포크스턴 구금 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는 한 430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차로 가면 4시간 반 정도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공항까지는 미국 이민 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ICE 관계자가 버스마다 탑승을 하던가 아니면 ICE의 차량이 버스 행렬 앞뒤로 공항까지 함께할 걸로 보입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출국 수속 등을 거쳐서 전세기에 탑승을 하게 되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2시 30분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 반에 미국에서 출국할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6시 반쯤이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석방 출국 시간이 공지가 됐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구나라는 걸 지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진 출국 또는 추방에 따른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서 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반에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하거든요. 아마 네. 이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미국 현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근로자 비자 문제도 아마 조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금 시설에 잔류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남아서 그 이민법원에서 체류 적법성을 판단해 보길 희망하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최종 귀국 인원은 지금 확정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구치소에는 우리나라 국민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일본, 중국인 직원들도 함께 수용이 돼 있거든요. 이분들도 같이 전세기에 태우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LG그룹은 한국에 도착하는 직원들에게 건강검진과 휴가 등을 제공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미국 백악관이 외국 기업 근로자 비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 부처들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투자 유치와 이민 단속 담당 부처가 공동으로 외국 기업 노동자의 비자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하게 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네. 그래서 아마 관련 법규가 개정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조지아주 공장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현재 국토안보부, 상무부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국토안보부는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다루고 있고요. 상무부는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7일에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서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 인재를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이제 밝힌 적이 있는데요. 네. 다만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외국 기업이 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길 기대한다 라면서 외국 근로자들과 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면서 서로 훈련하고 가르치길 기대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아무튼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가 좀 네, 네.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심판의 날.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으로 9일에요. 하마스의 고위급 인사를 노려서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격 공습했습니다. 이 작전명이 심판의 날이었는데요. 네. 예, 카타르 외무부는 하마스 정치 국원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주거용 건물이 공격당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자지라 방송은 하마스의 휴전협상 대표단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제안을 논의하던 도중에 공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쪽 매체인 알 아라비아는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하마스 정치국 부의장인 칼릴 알 하야와 도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고위급 인사 자헤르 자바린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근데 하마스가 반박 성명을 내놨습니다. 알 하야의 아들과 보좌관 등 5명만 숨졌다라면서 협상 대표단을 암살하려는 적의 시도는 실패했다라는 성명을 내놨는데요. 네. 하지만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그동안 지도자급 인사의 사망 사실을 몇 달이나 은폐한 전례가 있다. 우리는 성공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쪽 방송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번 공습을 몇 달이나 지금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난 2년간 하마스랑 연대하는 친이란 무장 세력인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에서 이들을 노린 군사 작전을 펼친 적은 있는데 카타르를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좀 의외거든요. 네. 하마스가 2012년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정치국 사무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자 전쟁 이후에는 이곳이 사실상 하마스의 지휘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카타르가 그동안 이 휴전협상 중재 역할을 맡아왔거든요. 네. 당장 카타르 당국은 가자지구 휴전협상 중재를 잠정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이 국제사회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 확대하려고 이렇게 카타르까지 공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부에서는 하마스 강경파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오히려 합의 도출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지금 함께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미국도 이번 공습에는 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스라엘이 공습 계획을 미국에 사전 통보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건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카타르가 공습 장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아 했고 카타르 측에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라고 레빗 대변인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SNS가 아닌 부패를 차단하라. 어제 저희가 헤드라인에서 잠깐 전해드렸었는데요. 8일에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최소 19명이 사망을 했고요.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왜 시위가 일어났는가? 앞선 4일에 네팔 정부가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속을 무더기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국에 등록해라, 규제 책임자를 지정해라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단했다라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네. 근데 네팔이 지금 인구가 3천만 명이 되는데요. 90%가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 차단 조치에 SNS를 많이 이용하는 젊은이들이 유독 반발을 했는데 네. 이번 시위에서도 시위대 대다수가 10대에서 20대였고요. 일부는 네. 교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위를 Z세대의 시위다 이렇게 언론들이 불렀는데요. 국제 비영리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네팔 정부는 시위가 부패와 족벌주의 등을 지켜보는 젊은이들의 깊은 좌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 이 점을 짚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네팔 국민들이요. 올리 총리가 이끌었던 좌파 연립 정부가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전혀 하지 못했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위층 가족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이걸 또 이제 SNS를 통해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일반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네. 지금 굉장히 지금 불만스러워하고 있던 상황에 이게 터진 겁니다. 특히 경찰의 발표로 19명이나 사망을 하게 되니까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니까 결국 네팔 정부가 9일자로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를 철회하겠다라고 밝혔고 시위 확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올리 총리도 사임을 했습니다. 네. 올리 총리는 1년 2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이렇게 수습 조치를 내놓고는 있지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무능 등에 대한 반발이 워낙 컸기 때문에 시위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9일에도 격분한 시위대가 수도 카트만두에서 정부 청사 건물들을 공격하거나 주요 정치인들을 직접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시위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구호가 SNS를 금지하지 말고 부패를 금지하라. 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달았고요. 아무튼 올리 총리가 사퇴하기 전에 15일 내에 진상 조사를 마칠 것을 이제 경찰 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부상자들에게도 무료로 진료를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군중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눈과 귀와 입을 네. 막는다고 네네. 지금 해결될 건 아니죠. 그렇죠. 다음 키워드 제 전공은 인체 표피 제거학입니다. 네, 처음 들어보셨죠? 인체 표피 제거학이 네. 각질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 있는 선양 직업기술학원이요. 네. 당국과 선양시의 목욕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목욕산업 인재 양성 전략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 레저 및 건강관리산업 대학을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아, 이 중국의 직업학원이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대학 측은 선양이 목욕 휴양도시라고 불리고 있는데도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협약과 대학 설립을 통해서 목욕 산업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 새요 고급 스파, 조경, 마사지 같은 목욕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형 목욕탕들이 이제 뭐 목욕만 하는 게 아니라 숙박 시설, 뷔페, 마사지샵, 게임장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 레저 시설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중국의 목욕 산업 규모가 이미 4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78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수요는 급증하는데 이걸 이제 전문 인력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목욕대학 설립 소식이 전해지니까 당장 인기 검색어 키워드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응이 이어졌어요. 네. 이젠 목욕관리사도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가? 대학에 등록금을 내고 때밀이를 배우는 시대가 됐다. 그럼 때밀이 가르쳐주는 교수님이 계시는 거냐? 이 대학 전공이 인체 표피 제거학이냐? 농담 섞인 반응이 나왔고요. 예. 한편에서는 아니다. 반려동물학과와 피부관리학과도 있는데 목욕대학이 생기는 것도 전혀 이상하진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졸업생들 취업도 우리가 좀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대학 측이 강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이면에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취업난이 있다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지난 7월 그 젊은층의 실업률이 17.8%로 작년 8월 이후 가장 높게 올라갔는데요. 지금 팬데믹 이후 좀처럼 중국 경제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SNS를 보면 명문대를 졸업했고 석박사 학위를 딴 뒤에도 대학 졸업장하고는 전혀 무관한 곳에 취업을 했거나 노점상을 차린 청년들의 얘기가 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네티즌이 목욕대학 설립 소식에 대해서 중국인이 너무 많고 대학과 대학생이 너무 많다 이렇게 씁쓸해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참 좀 씁쓸하네요, 진짜 안타깝고. 네, 이렇게 예, 잘 이런- 들여다보면 또 이런 이면이 그러네요. 있으니까요. 네. 네. 다음 키워드 요즘 핫한 얼리 디너. 저녁을 몇 시쯤 드세요? 한 6시 좀 넘어서?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미국에서 지금 오후 5시에 저녁을 먹는 이른 저녁, 얼리 디너 문화가 아.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5시는 간 시간에. 오히려 더 배고파서 야식을 먹을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무튼 유고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34%는 오후 6시에 저녁을 먹는다. 23%는 7시, 21%는 오후 5시에 먹는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오후 8시 이후에 저녁을 먹는다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약 애플리케이션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 오후 5시 예약이 11%, 오후 6시는 8% 늘었는데요. 반면 오후 8시 예약은 4%만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세대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 Z세대의 53%, 밀레니얼 세대의 51%는 이른 저녁 식사를 예약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예. 반면 X세대는 37%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그 비율이 좀 차이가, 떨어졌습니다. 예,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MZ세대 사이에서 건강을 중시하는 그런 세태가 있고 생활 패턴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늦게 저녁을 먹으면 체중 증가와 칼로리 섭취 과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네. Z세대, MZ세대는 원격과 하이브리드 근무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녁 시간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요. 네. 한 영양사가 이른 저녁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충분한 소화 시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혈당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위를 충분히 비우고 네네. 자라고 하기는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뭐 다이어트의 네네. 문제가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이 올 수 있으니까요. 네. 다음 키워드 물이
불에 타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네 싶으실 텐데요. 네. 미국 뉴욕 북부에 있는 한 창고에서 뉴욕주 북부입니다. 네네. 지난달 30일에 보관하고 있었던 유통기한이 지난 손 소독제가 누출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손 소독제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알코올 함량이 최소 60% 맞아요. 이상이거든요. 네네. 사실 인화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입니다. 이 소독제가 도로 옆에 있는 개울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울에 불길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순식간에 이 지역이 정말 불바다로 변하게 됐는데 이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가연성 가스까지 방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염이 더 커지게 된 거예요. 진화에 투입된 크리스탈 비치 소방서가 물이 불타고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현장 영상을 올리기까지 했는데 예. 이 지역의 연기가 아주 자욱하게 치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에 접근을 삼가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연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창문과 문을 꼭 닫아라 이렇게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소방서에 따르면 손 소독제에 포함된 높은 알코올 함량 때문에 불을 잡는데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큰 불길을 잡는 데만 하루 이상이 걸렸고요. 완전 진화하기까지는 며칠이나 걸렸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사전에 여기에 좀 물질이 위험할 수 있다라면서 좀 약간 대비를 한 그 측면 때문에 이렇게 그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미국 환경보호청이요. 뉴욕주 환경보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 피해 지역 시냇물의 오염 정도와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결과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도 가정마다 많이 맞아요. 갖고 있으니까요. 코로나 그때 많이들 네. 좀 사두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네, 아직 저도 남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있을 네네. 텐데 좀 잘 살펴보셔야 네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페스티벌의 Are You Ready for the Fallout 함께 듣겠습니다. I was wondering how you're feeling. I thought I saw you kneeling and holding your gut last night. It looked like you were praying, but I heard someone saying you had been in an awful fight. You get the worst of it every time, lashing out with no reason or rhyme. To lose all this rage at so tender an age, little baby growing up in a rat cage. Are you ready for the fallout? Who you gonna call out? When does it finally come to blows? I think that you're forgetting the blood that you'll be letting has a price on it no one knows. You may be suffering in your sleep. You may be getting in way too deep, and you may not care for advice that I shar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의 시간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다면서 반기업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약으로 내건 국민성장펀드를 기존 100조 원에서 150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토론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주재합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 3,300선을 넘어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역대 최고점을 눈앞에 뒀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6만여 명 늘어 석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국립외교원의 채용 절차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상민 전 검사가 특검팀에 출석해 13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씨의 오빠 김진우 씨가 내일 소환 통보의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조만간 다시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Here comes the 한국에서 살고 있는 글로벌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 글로벌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에서 오신 KD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오스트리아에서 온 KD라고 합니다. 풀네임은 카타리나 할라예요. 아, 원래는 카타리나 씨군요. 네. 예. 근데 독일어 이름은 다 너무 길어서 보통 예. 다 부르지 않고 항상 예. 좀 짧게 불러요. 네네. 네. KD. 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온 지 이제 거의 11년 됐고 오, 예. 되게 오래됐고 시간이 너무 빨라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방송인, 뭐 모델, MC 등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거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좀 꿈이었거든요. 항상 관심 많았는데 네. 이제 한국에서 이 꿈을 펼치고 있어서 매일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요. 예. 아유, 너무 보기 좋아요. 좋습니다. 예. 근데 11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한국에 네. 오신지 어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했어요. 서울대학교. 네. 예. 공부를 잘하셨군요. 항상 좀 열심히 예. 열심히 했어요. 예, 어려운 공부를 하셨네요. 예. 네. 외국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셨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네, 항상 호기심 많아서 어렸을 네. 때부터 외국에 좀 많이 나가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혼자 미국에 가서 거기 교환학생으로 고등학교 다녔고 네네. 그다음에 학부 때 중국에 갔고 중국에서 또. 그 뒤에 오. 한국에 왔어요. 네. 근데 중국에 있었을 때 네. 수강 신청 잘못해서 네. 이제 한국 학생들 위한 중국어 수업 듣게 됐어요. 그래도 약간 멘붕 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다 한국 네네네. 학생들, 유학생들.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어를 한국어로 배운 거예요. 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셨겠네요. 근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실수인데 실수였는데 실수가 인연이 돼서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그러네요. 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됐고 아. 그때 약간 어떻게 보면 한국은 아시아의 할리우드이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이제 되게 좋은 대학원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네. 뭔가 이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송 활동도 아, 그렇죠.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오. 그런 생각하고 오. 이제 오게 된 거죠. 오히려 그때가 기회가 네, 맞아요. 됐었던 거네요. 완전. 예. 그래서 11년 네. 지금 한국에서 살고 계시고 그럼 오스트리아 사실 저 개인적으로 뭐 앞서서 저희가 밖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왔습니다마는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한 곳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관심사가 많아서 KD 씨는 그럼 고향은 어디신 거예요? 저는 오스트리아에서도? 비엔나. 비엔나. 네네. 거기서 태어났고 자랐고 아. 그리고 가족들 아직도 다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오스트리아는 어떤 나라다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생각에 되게 여유롭고 네. 평화롭고 되게 느긋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그래요? 같아요. 예. 바다는 없잖아요. 바다 없어요. 네. 되게 일단 유럽 중심에 있는 네. 나라이고 내륙 나라이고 네, 내륙 국가죠. 예. 그리고 인구 좀 적어요. 사실 인구가 반백만 많지 명밖에 안 돼요. 한국은 지금 5천만 명 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비교하면 진짜 예. 인구만이 없고 근데 면적은 한국이랑 비슷해요. 조금 더 작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비교적으로는 훨씬 덜 붐비고. 덜 붐비고 네. 훨씬 뭔가 삶이 느긋한 그러니까요. 나라인 것 같아요. 네, 자연이 또 아름다운 곳이고. 자연도 아름답고 네. 산악 지형이 많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60% 이상 산이에요. 네. 알프스. 알프스. 우리는 근데 사실 알프스 하면 한국에서는 스위스로 맞아요. 많이 가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오스트리아는 홍보 그렇게 열심히 안 해서 너무 네. 여유롭게 너무 느긋하게 살아서 네. 우선은 홍보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굳이 뭐 알프스가 오스트리아에 있다고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안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 근데 부분이 좀 사실- 아쉬우셨군요. 스위스로 알려진 게. 네, 사실 이 얘기 오늘 꼭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사실 알프스의 면적 중에 네. 28%가 네. 오스트리아 자체하고 네. 14%만 스위스 자체하고 있어요. 그럼 오스트리아 면적이 더 많은 거네요. 훨씬 많아요. 알프스 중에서는. 훨씬 많아요. 네. 가장 많아요, 사실. 어, 근데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스트리아는 알프스 나라인데 그렇죠. 네. 사람들은 그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우셨군요. 조금 안타까워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를 통해서 알프스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더. 쉬워요. 일단은 사실 어디에 있든 알프스 가까워요. 예. 왜냐면 60%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네, 근처에 네, 네. 자연이 있고 알프스 있는데 네. 이제 비엔나에 가시면 그냥 쉽게 기차 타시면 돼요. 여기도 보통 뭐 부산에 가면 그냥 KTX 타시잖아요. 아, 예. 그래서 비엔나에서 그냥 그 ÖBB나 웨스트반이라는 기차 타시면 네. 뭐 한 4시간 20분 4시간 20분. 안에 그냥 우릅 편하게 알프스로 가실 수 네, 있는 거예요. 알프스에 예. 가실 수 있어요. 네네네. 거기는 뭐 3,000m 넘는 산 엄청 많아요. 진짜 그렇구나. 완전 한국에서 좀 볼 수 없는 네. 그런 풍경. 예. 그렇군요. 여기에 가장 유명한 곳이 티롤이네요. 맞아요. 네. 비엔나 쪽에. 네네. 네. 그래서 아까 비엔나에서 티롤까지 4시간 네, 30분 그거, 걸리는 거군요. 네. 네네네. 물론 더 가까운 데도 있어. 살츠부르크. 그거는 뭐 2시간 정도. 네. 그래서 어디에 뭐 가시든 네. 좀 쉽게 그냥 기차 타시고 음. 가실 수 있는. 네. 그럼 티롤에 가면 즐길 수 있는 거 뭐 얘기 나온 김에 알려주세요. 예. 네, 저는 사실 티롤에 최근에 한번 가봤어요. 네. 지난번에 오스트리아 갔을 때. 그래서 거기 가시면 보통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항상 이런 웰네스, 웰비잉 호텔에 많이 가거든요. 네. 거기는 보통 이런 스파
스파, 수영장, 어, 사우나 사우나 그런 것들 많이 해요. 네. 되게 고급스럽고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예요. 네, 네. 한국이랑 조금 달라요. 제가 딱 원하는 분위기예요. 시기에 되게 좋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좀 꼭 아셔야 하는 부분 하나 있는데 네. 이제 거기 가면 남녀 공용이고 사우나가 네 사우나가 그리고 좀 부끄러운데. 맞아 그리고 옷 다 벗고 수건만 두르고 예. 들어가는 거예요. 수영복 입고 가면 안 돼요? 그거 네 금지예요. 그건 안 돼요? 네 좀 수건만 그거 가능한데 그래서 처음에 살짝 예. 좀 부끄러울 수 예, 있지만 예, 약간 예. 느낌이 좀 이상해요. 저도 오랜만에 가서 조금 이상했지만 역시 그러셨어요. 네. 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한번 들어가면 사실 되게 편하고 네. 그냥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사람 많지 않죠, 사우나 안에? 많지 않아요. 그러면 왜냐면 오스트리아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예, 도전해 볼게요. 네네. 그래서 도전해볼 만해요. 예, 진짜 예. 너무나 좋은 경험이라서. 네. 이 티롤의 주도가 인스부르크군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인스부르크를 통해서 뭐 알프스 간다는 얘기는 사실 많이 듣기는 했었는데. 맞아요. 예. 이곳이 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곳이죠, 인스부르크. 거기는 역사적으로도? 되게 일단 완전 산속에 있는 도시인데 네.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거기는 그 구시가지에 가면 네. 오래된 건물들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들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합스부르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세계사 시간에 맞아요. 많이 그래서 배웠죠. 그 합스부르크 가문이 살았던 네. 뭐이 호프포크 왕궁도 왕궁. 볼 수 있고 네. 뭐 아름다운 교회들, 뭐 아름다운 오래된 거리들 이런 저런 거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냥 가보시면 볼거리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인스부르크를 통해서 이제 알프스 가시면 그런 역사적인 곳도 가시고 사우나도 하실 수 있고 그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산도 올라가실 알프스 수 있어요. 산도 올라가실 수 바로 있고. 옆에 있으니까 오. 그래서 거기 그냥 그 케이블카 타시고 네. 뭐 2,000m 넘는 산에 그냥 슉 올라가서 네.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예, 예. 거기에서 그냥 이 아름다운 뭐 자연을 또 즐기시고. 자연도 보고 예, 관광 루트로 이렇게 하나 짜주셨네요. 예. 비엔나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기차 타고. 네, 보통 시간만이 없어서 다 좀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한번 네. 좀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인데 사실 오스트리아 하면 네. 오스트레일리아가 이제 호주인데 맞아요. 이게 많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헷갈리죠. 보통 오스트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네. 사람들은 바로 캥거루라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스트리아가 캥거루 아닙니다. 맞아요. 오스트레일리아가. 맞아요. 근데 영어로도 네. Austria, Australia 되게 비슷해서 그러니까요. 사실 외국에서도 되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오스트리아에서 예. No kangaroos in Austria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예. 그런 뭐 굿즈 기념품 되게 많이 팔아요. 얼마나 많이 헷갈리셨으면. 그러니까요. 네, 외국인들도.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오스트리아에는 캥거루가 없습니다. 캥거루 없어요. 근데 대신에 모차르트랑 뭐 알프스 이런 것들 그렇죠. 있답니다. 예. 모차르트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에 관심이 많은 게 짤츠부르크 페스티벌 때문인데요. 네. 예. 클래식 음악 또 작곡가 그래서 음악의 본고장이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클래식 음악 비엔나도 클래식 음악으로 되게 그렇죠. 유명하지만 예, 예. 보통 뭐 클래식의 수도라고 하지만 이제 또 맞습니다. 살츠부르크도 음악의 도시라고 맞습니다. 부르기도 하고 네. 뭐 모차르트, 모차르트의 도시. 슈베르트, 네. 요한 스트라우스, 맞아요. 왈츠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네요. 엄청 유명하죠. 네.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 빠질 수 없죠. 예. 네, 사운드 오브 네. 뮤직도 살츠burg에서 촬영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예를 들면 그 도레미 노래 부르면서 네. 그 마리아랑 아이들 이렇게 계단 오르면서 네. 부른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 마리아벨 정원이에요. 네. 살츠부르크에서 볼 수 있어요. 되게 미라벨 유명한 정원. 네. 관광지인데 아, 맞아요. 거기 관광객들 되게 많이 가요. 여기 가서 그거 흉내 내야 되잖아요. 도레미소. 네. 이 사진 찍고 맞아요. 팔 쫙 벌리고 네, 이거 해야죠. 네. 네. 그리고 이런 사운드 오브 뮤직 관광 투어도 할 수 있고. 아, 네, 네, 네. 근데 사실 웃긴 게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외국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 되게 유명한데 오스트리아 사람 대부분은 네. 본 적 없어요. 그래요? 오스트리아에서 아예 인기 없어요. 아. 왜냐하면 오. 일단 오스트리아에서 촬영된 영화지만 네, 네. 미국 촬영팀이 만든 아, 그렇죠. 영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이 영화의 매력은 이 아름다운 풍경이잖아요. 네. 아름다운 오스트리아 풍경. 맞아요. 근데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이 풍경 맨날 봐요. 그래서 좀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특별히 뭐 오스트리아 분들이 보실 이유는 없었겠네요. 없어요. 사실 네.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더 맞아요. 아름다우니까. 그냥 맨날 실제로 볼 수 어. 있으니까 이제 사실 굳이 예, 이 사운드 오브 뮤직 보고 아, 나 오스트리아 가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보통 이 영화의 제목만 알고 네. 실제로 보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저도 본 적 없어요.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못 봐도 한 10번 넘게는 본 것 같은데 그 거의 다 정말요? 외울 정도로 와. 어떤 장면에 뭐 어떤 대사가 나온다 뭐 이 노래 나온다 뭐 이럴 정도로 오. 많이 봤거든요. 또 이런 차이가 있네요. 네. 그 저는 궁금했던 게 비엔나 가면 막 클래식 음악이 막 거리에서 막 나오나요? 네, 진짜 아, 정말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버스킹도 보통 클래식 음악으로 많이 하고 예. 지하철역에서도 클래식 음악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클래식 공연도 되게 많아요. 많죠. 예, 예. 그 새해 첫날에 빈필이 하는 공연 맞아요. 또 유명하잖아요. 비엔나 필하모니카 네. 그 신년 신년음악회. 네 네. 그거 실제로 음원으로 듣곤 되게 하는데. 많이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매년마다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네, 네. 적어도 TV로 꼭 챙겨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짜즈부르크 페스티벌이 네, 있고. 맞아요. 아, 가고 싶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쓰는 언어는 이제 독일어를 써서 독일어예요. 독일하고 좀 문화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비슷한 부분들 많아요. 네. 일단 쓰는 언어도 똑같으니까 네, 네. 뭐 같은 TV 프로그램도 보고 같은 책도 읽고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다 똑같아요. 근데 일단 뭐 독일 사람들처럼 계획 미리미리 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불평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네, 뭐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바로 얘기해요. 얘기해요. 바로. 직설적이군요. 네.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은 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좀 더 이제 예술이랑 이런 클래식 음악 이런 것들에 관심 되게 많고 네. 전통도 되게 좋아하고 유머 감각도 되게 많아요. 오, 네, 그렇군요.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네, 그리고 네. 정도 많고 네. 한국 사람처럼 먹는 거 엄청 좋아해요. 네, 음식에 네. 진심이에요. 예. 근데 독일이 사실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나왔는데 네.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지배한 기간이 있어서 조금 뭐 역사적으로 감정이 좀 불편하거나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그런 거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는 그 안슐루스이잖아요. 그래서 네. 1938년에 네. 이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에 와서 이제 오스트리아를 무력 없이 네. 합병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사실 오스트리아가 히틀러가 사실 많은 사람들 그거 모르는데 히틀러 사실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렇더라고요. 독일 사람 아니라 오스트리아 네, 사람이었어요. 네, 네. 이거 원래 미술가였는데 오스트리아에서 미술가로 성공 못해서 예. 결국에 독일에 가서 거기 이제 정치인이 된 네, 거예요. 네, 네. 되게 안타까운 역사예요. 그냥 그러네요. 평생 그림 그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아픔이 없었겠죠. 그쵸. 근데 이제 고향을 편입한 거고 합병한 거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없어진 거고 그냥 이 나치 독일의 일부분으로 2차 세계 대전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거 나중에 이제
뭐 1955년에 네. 다시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생긴 거고 독립을 하게 된 독립 거죠. 그리고 중립 국가가 네. 된 거고 하지만 그런 뭐 어떤- 역사가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오스트리아 일단 역사적으로 유럽 나라들은 항상 좀 많이 싸우다가 또 동맹하고 또 네. 싸우다가 또 동맹하고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무력 없이 합병했고 히틀러도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으니까 네. 독일의 잘못이 특별히- 아니라 아, 그냥 둘 다 잘못한 네. 입장이라서 네, 네. 어, 어떤 그런 그런 감정 감정적으로 잘 없는 것 불편하거나 같아요. 그런 건 네. 없는 거군요. 그러면 조금 사이가 좀 소원한 나라라고 할까요? 주변에 이제 많은 국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내륙 국가니까. 제 생각에 지금은 오스트리아 사실 모든 나라랑 좀 잘 잘 지내고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이것도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왜냐면 보통 동유럽 여행 가면 네. 오스트리아도 많이 가는데 네, 네, 사실 네. 오스트리아는 동유럽 아니에요. 아니죠. 서유럽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서유럽이다 보니까 동유럽이랑 조금 더 거리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들은 옛날에 예를 들면 헝가리도 네. 물론 한동안 합스부르크 헝가리여서 그렇죠. 같이 했지만 네. 이제 또 오랫동안 사회주의 국가였으니까 체제가 달랐었기 때문에 조금 달랐어요. 네네. 그래서 아직도 조금 그거 느껴져요. 언어도 다르고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근데 가깝죠. 헝가리랑 되게 오스트리아는. 가까워요. 진짜 1시간 안에 갈 수 있어요. 네. 뭐 그쪽에 있는 미용실 가신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물가 훨씬 더 저렴해서 네. 뭐 예를 들면 미용실 아니면 이런 네일샵 아니면 뭐 마사지 예. 이런 거 받으러 많이 가요. 예, 한 어느 정도나 걸려요? 그러면 헝가리까지? 좀 비인에서? 가깝게 비인에서 한 45분? 아, 45분 그래요? 한 안에 시간도 갈 안 수 있어요. 걸려요? 국경까지. 오. 네. 그러면 충분히 뭐 머리하러 갈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자주 가셔요. 아, 그러시군요. 너무 좋대요. 서비스도 네. 좋고 아. 저렴하고 가성비 짱이래요. 참 이럴 수도 있군요.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국경을 넘나들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이야기 좀 약간 생경하게 좀 느껴지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거기 그냥 가면 돼요. 아, 그렇군요. 오스트리아면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비엔나 커피. 그렇죠. 거기는 사실 커피는 그냥 음료 아니라 정말 하나의 문화예요. 네. 그래서 비엔나 커피 카페 하우스이라는 게 네. 옛날 이 전통 카페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이 카페 하우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네. 뭐 작업도 하고 뭐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소식 듣고 네, 네. 되게 긴 시간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뭐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도 거기서 작업했어요. 음악가들, 작곡가들, 네. 뭐 정치인들, 작가들 다 카페하우스 많이 갔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작품들도 나오는 거고. 맞아요. 네. 그래서 엄청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아직도 되게 중요한 장소예요. 네. 오스트리아 사람들한테. 네. 그것 때문에 테이크아웃 커피 사실 거의 없고 다 그냥 카페하우스 가서 거기 예.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네. 아니면 작업하면서 커피를 마셔요. 어떤 커피 많이 마실까요? 비엔나 커피. 비엔나 커피 마시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는 그 비엔나 커피 사실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 네. 아니에요. 여기는 보통 아인슈페나 많이 아인슈페너. 알잖아요. 네, 예. 그 크림 올라가는 맞아요. 그 커피. 네. 그거 아인슈페너라고 하는데 그것도 비엔나 커피 중에 하나예요. 아, 비엔나 커피가 종류가 많은 종류 거예요? 많아요. 그래서 아. 한식처럼 네. 종류 많이 있잖아요. 아, 근데 비엔나 커피도 종류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군요. 그 중에 아인슈페너 하나인데, 근데 그거는 크림 많이 올라가서 사실 좀 헤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맨날 네. 먹을 수 없어요. 아, 네. 맨날 좀 그러면 KD 씨가 추천하는 비엔나 커피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보통
멜런시라는 커피 많이 마시는데 멜런시 네. 약간 프랑스어 발음. 아, 예, 멜러시.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가벼운 우유 거품으로 만든 커피예요. 아, 약간 카푸치노 스타일의 그거랑 비슷해요. 네. 약간 오스트리아 스타일 카푸치노.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니면 좀 더 특별한 거 드시려면 모차르트 커피도 있는데 모차르트가 마신 거예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네. 근데 오스트리아에서 모차르트 초콜릿이 있어요. 아. 되게 유명한 초콜릿인데 네.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통 많이 약간 기념품으로 많이 네. 사가는데 네. 초콜릿이고 안에 이런 견과류 크림, 피스타치오 그런 거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 초콜릿의 맛을 이런 시럽이랑 뭐 이런 견과류 시럽, 초콜릿 시럽으로 내는 거예요. 아. 초콜릿 맛이 나는 커피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초콜릿도 하나 받을 수 있고 네, 네, 그런 네. 식으로 맛있는 건데 되게 맛있어요. 예, 멜러시 아니면 뭐 예, 모차르트 커피 비엔나 가시면 네. 꼭 그런 거 한번 드셔보시고요. 드셔보세요. 예, 오늘 뭐 이렇게 이야기 오스트리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정말 도시지만 여유 있게 네. 느긋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스트리아 특히 빈에서 이제 고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평생 월세를 살아도 행복한 도시다 이런 말이 맞아요.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얘기예요? 맞아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임대주택으로 살거든요. 아. 75% 정도 비엔나에서. 네. 근데 그 중에 반 정도 이제 사회주택에서 사는데 이제 한국에서 보통 사회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네. 좀 안 좋은 집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에서 정말 좋은 집, 네. 큰 집, 품격 있는 집, 아름다운 집 그런 집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임대주택에서도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정말 평생 네. 아이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여동생도 그런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네네.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너무 부러워요.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랑은 전혀 다른 전혀 달라요. 자녀에게까지 네. 임대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집인데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이런 걱정 없이 되게 그러네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더 여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자연과 음악과 낭만이 함께하는 나라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빈에서 오신 KD 씨와 함께 했어요.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